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에는 2024 개정 평가 지표 6영역 건강 및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건강 및 안전에서는 실내와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쾌적해야 되겠죠. 그리고 급간식이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실내외 공간이라든가 우리 시설이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또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6영역은 우리 기존의 평가 지표에는 안전에 관련된 또 건강에 관련된 서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평가 지표에서는 6영역에서는 서류가 없습니다. 기록물이 없습니다. 기록물이 없다라고 해서 평가에서 서류를 안 본다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아도 저희 스스로가 교사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이 해야 될 서류라든가 작성해야 될 거는 기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도 평가에서는 서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 이육 영역에서는 서류를 보지 않고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영역과 5영역까지 영유아 중심 일가 운영이라든가 2영역에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3영역에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4영역에 우리가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그리고 5영역에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이렇게 5개 영역에서는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영역에는 함께 생각해 보기 아니라 함께 살펴보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관찰로 아이들이 교실 안이나 교실 밖이 청결한지 쾌적한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또 공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가 아니라 함께 살펴봐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6영역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 교실은 본인이 다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공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우리 전체 선생님들하고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에 평가를 받기 마지막에 전주에 정도 돼서 다시 또 미흡한 점이 없나.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내 교실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6영역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6-1에는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쾌적성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6-2에는 급관식 운영의 적합성 관찰로 이루어지고요. 6-3에 실내외 공간이라든가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관찰로 이루어지고 또 면담으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6-4의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이들을 보호하는지 관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면담으로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내 교실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과 6-4는 관찰과 면담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이 파트에서는 제가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면담 답변에 대한 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 실내외 공간 청결 쾌적성은 우리가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기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아침에 오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출근해서 하는 일이 아마 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기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 놀잇감, 그다음에 개별 친구,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낮잠을 다 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친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6-1 중에 또 우리가 실내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보육실 제외한 실내외, 교실 이외
이외에 이 공간도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뭐 출입문이라든가 뭐 신발장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청결하게 관리돼야 되고요. 또 우리 놀이기구, 놀이감도 청결하게 관리돼야 되고 또 화장실, 네,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이 화장실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변기를 우리 교실에 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동식 변기가 또 잘 관리가 돼야 되고요. 우리 기저귀 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저귀 가는 공간도 우리가 정해져 있죠. 네, 기저귀 가리 매트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공간 청결하게 우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시로 이 부분은 깨끗한지 우리 선생님들이 눈으로 살피고 더러운 지분이 있다면 깨끗이 또 닦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내외 공간의 청결 쾌적성은 우리가 공간 유의실, 현관, 복도, 계단, 또 우리 선생님들 교사실, 또 자료실, 또 우리 전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유의실, 그리고 식당 이런 것들이 청결한가요?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어린이집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놀이터, 옥상 놀이터, 화단, 실내외 모두가 우리가 다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도 청결해야 되고 교실 바깥에도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 반만 체크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교실 이외에 출입구, 바깥 놀이터, 옥상, 화단, 화장실 모두 다 청결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실내외 공간의 놀이기구, 놀이감도요. 우리가 잘 청결하게 유지돼야 되겠죠. 또 우리 실외에 고정식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고정식 놀이기구는 우리가 녹이 슬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외 공간에 비치된 놀이기구라든가 놀이감, 활동자료, 그 다음에 놀이감을 보관하는 보관함 이런 것들도 역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돼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관찰을 통해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화장실이 청결한가요?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설비, 비품, 변기라든가 휴지통,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이 수건, 이것도 청결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수건이 막 더러워 있거나 그러면 깨끗한 수건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선생님이 눈으로 관찰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수건을 갈아줘야 되겠고요. 변기를 사용할 때 즉시 물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즉시 물을 내려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우리 영화반에 만약에 우리 반 교실에 이동식 변기가 있다. 그러면 이동식 변기는 즉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쉬를 하고 난 다음에 오줌을 넣고 난 다음에는 이따가 조금 차면 버려야지가 아니라 바로 즉시 처리하고 세척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저귀 가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반 아이들이 기저귀를 찾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기저귀 가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 가리 이 공간도 영역도 청결하게 유지 관리가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눈으로 살펴보시고 깨끗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에서 관찰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기 자주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보육실은 언제 환기를 하는지, 또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이 빨간색은 다시 한번 제가 첨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로 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와 관련돼서는 또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넣어봤는데요. 우리 스님들은 출근하면 바로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 놀이를 나갈 때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또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또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 외에 공기가 탁하다고 여겨지면 바로 환기를 시켜줘야 되겠죠.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분리해서 씻고 건조한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필터 교체는 우리가 렌탈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관리하고 또 기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화의 경우에 우리가 보육실, 교실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화용 놀잇감은 사용 후에도 우리가 별도로 바구니에 보관해서 매일 세척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는지, 영화들이 사용하는 놀잇감은 얼마나 자주 세척하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아이들 놀잇감을 언제 세척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하는 그런 세척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닦거나
누구나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점검을 하는 그런 놀잇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영아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놀잇감을 빨면서 놀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침을 흘리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세척해서 건조한 후에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놀이가 끝나면 별도로 바구니에 분리해서 우리가 매일 세척해서 소독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개별 친구 또 봐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온 개별 친구 주기적으로 가정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해서 깨끗한 침구에서 아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금요일 날 집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오늘 아이들이 갑자기 실수를 해서 우리가 침구가 젖어 있거나 더럽혀졌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보내줘야 되고 세탁해야 되고 또 우리 교실 안에는 또 여분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친구를 월요일 날 가지고 오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여분의 친구가 있어야 되죠. 자, 여분의 친구는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가 사용한 여분의 친구는 당일 세탁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용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분의 친구는 당일 세탁을 한 후에 다른 아이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관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모든 영유아가 청결하고 쾌적하게 침구를 사용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예, 모든 영유아가 각자 요가 있고 이불이 있고 베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아이들의 침구에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왜냐하면 요즘에 엄마들이 다 이렇게 사다 보면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표를 붙여놓지 않으면 잘못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모양이나 색상이라든가 이런 친구가 있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선생님이 더 표시를 해서 바뀌지 않게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 아이들의 침구는 이름표를 붙여서 우리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준비해 놓은 공용 침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아까 바로 그 즉시 깨끗이 청결하게 우리가 세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친구니까 깨끗하겠지라고 해서 반복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잠을 자다가 침을 흘릴 수도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되면 이렇게 지금 더러워진 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 침구는 서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놀이 매트에서 영유아가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 중에 잠들 수 있기 때문에 놀이 매트를 영유아의 전용 침구로 사용하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놀이 매트를 피고 잠을 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놀이 매트를 전용 침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화장실에 가서 아이들이 대소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실 안에 두는 이동식 변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즉시 처리를 하고 세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평가자가 왔는데 아이들이 오줌을 넣는데 바로 처리하지 않고 두었을 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동식 변기에 뚜껑을 열었을 때 오줌이 거기에 차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기저귀 가리 영역이 있습니다. 기저귀 가는 영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저귀 가리 공간은 우리가 기저귀 가리라든가 화장실, 네, 우리가 3세 같은 경우 근데 우리 만 3세 아이들 만 3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대소변을 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3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기저귀를 차지 않고 하나에만 기저귀를 찬다라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기저귀를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 단 한 명의 우리 반 아이가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화장실에 별도의 우리가 기저귀 가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기저귀를 갈아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영아나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가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저귀 가리대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깨끗이 닦아줘야 되고, 또 기저귀 가리대 위에 별도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저귀를 갈 때마다 깔개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사용한 기저귀나 물유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그다음에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응가를 하거나라는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비닐에 담아서 꼭 묶어서 우리가 휴지통에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저귀 가리대는 잘 관리를 해줘야지 일과 중에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특히 영아들은 이곳저곳 막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저귀 가리대에 있는 걸 보고 혹시 펴서 아이들이 밟고 또는 뭐 이렇게 뒹굴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생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그래서 우리가 급간식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기는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이 아주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제1 성장 급등기가 영아기입니다. 제2 성장 급등기가 사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엄청 빠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세 동안 얼마나 자라는지 보세요. 우리가 3.2kg로 태어난 아이가 돌이 되면 10kg, 11kg 막 이렇게 아이들이 몸무게가 3배씩 늘어납니다. 키도 50cm의 키를 가지고 태어났던 아이가 돌이 되면 75cm, 1.5배씩 자라거든요.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뭐 1세 이후에 2세, 3세, 4세도 아이들은 꾸준히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급간식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줘서 아이들이 성장이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는지, 그리고 보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자재 보관 장소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한 식자재 이런 것들이 보관 과정에서 혹시 유통기간, 소비기한이 이렇게 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기간이라든가 우리가 소비기한을 준수하면서 위생적으로 우리가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조리실 마찬가지입니다. 조리실도 우리가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리실 공간이라든가 조리실 내에 있는 시설 설비 이런 것들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 조리실에 있는 비품, 그 다음에 사용하는 식기류 이런 경우에도 깨끗하게 세척이 되고 소독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줘야 되고, 특히 우리 이제 도마와 칼 같은 경우에는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그리고 채소류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잘 관찰을 좀 해보시고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리 배식 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도 관리하는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조리 시에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리를 직접 하시는 조리사님, 그 다음에 우리 급간식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점심을 줄 때 선생님들이 또 앞치마를 또 갈아야 되겠죠. 갈아입고 아이들한테 급식을 주어야 됩니다. 또 조리 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배식 과정은 어떤가, 그래서 배식 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평가자가 교실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우리 선생님은 물론 우리 선생님 모두가 함께 조리실 공간과 시설 설비, 그리고 비품, 식기류 이런 모든 부분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선생님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은 자기 반은 또 안 보이는데 내가 가서 살펴봤을 때 또 문제성이 있는 조금 더러워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함께 살펴보기는 보육교 직원이 다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리실이 청결한지 봐야 되고요. 또 조리실에 만약에 막 물을 사용하는 조리실이라면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또 조리실의 창문이라든가 또 실외로 직접 연결이 되는 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그 방충망이 파손이 없어야 됩니다. 구멍이 막 뚫어져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또 조리실의 시설 설비 중에서 개수대라든가 조리대, 그다음에 우리 가스레인지, 수납장 이런 것과 또 주방 가전 제품이 있겠죠. 전기밥솥, 그다음에 소형 가전 제품 이런 것들이 우리 표면에도 깨끗해야 되고요. 또 내부에 찌든 때라든가 이물질 이런 것들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는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또 평가자가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관찰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조리실 비품 식구류, 네 이것도 보면 우리 조리 도구라든가 행주, 그다음에 우리가 컵 이런 것들은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세척을 해서 소독을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도마와 칼, 우리가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 등으로 구분해서 도마와 칼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 우리가 조리실의 작업 후 바닥을 우리가 건조하게 유지하는 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 바닥에 물을 막 뿌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실이랑 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조리실이 별도로 있어서 그래서 그 조리실에서 물을 막 사용하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면 바닥에 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리실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직접 조리를 하는 조리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조리실에 있는 창문, 실외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문, 네, 이런 경우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착된 방충망이 파손이 없고 깨끗해야 되죠. 거기에 막 거무질이 쳐 있다거나 또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우리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방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시 체크를 좀 잘 해봐야 되겠죠. 조리실에 있는 개수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수납장, 또 우리가 주방 가전 제품 이런 것들이 겉표면도 깨끗해야 되지만 내부도 깨끗하게 우리가 청결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기밥솥 같은 거라든가 막 냄비 이런 데 보면 손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음식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서 어떤 경우에 막 고춧가루가 묻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좀 닦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실에 있는 모든 시설 설비, 가전 제품 청결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조리 도구라든가 행주, 식기류 이런 것들도 깨끗이 세척을 하고 소독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행주 부분 말씀드립니다. 행주가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삶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행주로 잘못 닦아서 우리가 얘기한 조리 도구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닦아서 아이들이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주 같은 경우엔 그야말로 우리 조리사나 또는 조리를 하시는 분이 맨 마지막에 할 일은 행주를 삶아서 널어 놓는 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장님이 우리 조리사님한테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식기류라든가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거의 대부분에 살균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균기에 소독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평가자가 주방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이 살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컵이라든가 식기류 이런 것들이 엎어놓여 있기는 하는데 물기를 빼려고 엎어놨는데 저거는 소독하나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어린이집에 주방에 살균기 하나 정도는 좀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혹시 없다면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합니다.
도마와 칼은 우리가 고기 자르고 생선 자르고 또 채소 자르고 이러면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오염 방지를 위해서 육류용과 어패류 그리고 채소류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이거는 우리가 평가 지표에도 있었고 관찰도 하고 그래서 육류는 빨강색, 생선은 파랑색, 과일은 노랑색, 뭐 채소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마와 칼에 이렇게 라벨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색을 표시를 해서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네, 잘 구분을 해놓고 우리 조리사님이 당일, 예, 평가 당일날 그냥 도마 하나와 칼을 가지고 모든 재료를 손질하고 자르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혹가다, 네, 우리 평가자가 왔을 때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아차, 그리고 도마를 바꾸기는 했지만 이거 꼭 예, 조리하시는 분한테 이거는 내가 늘상 했던 일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기는 빨간색으로 예를 들면 생선은 이 도마로 과일은 이 도마로 이렇게 꼭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칼, 도마 네 하나로 여러 개를 우리가 손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리 과정, 예, 우리 조리하는 보육교직원은 조리 시에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 있어야 되죠. 조리사는 예, 조리용 앞치마, 머리수건, 뭐 어떤 경우에는 위생 모자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조리를 해야 되죠. 우리 선생님들도 급간식 배식을 할 때 우리가 배식용 앞치마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 앞치마를 하고 있다가 점심을 아이들한테 배식을 할 때는 앞치마 바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날은 선생님들이 벗어서 배식용 앞치마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안 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배식용 앞치마는 우리가 음식을 나눠줄 때 아이들한테 음식을 나눠줄 때 착용하는 앞치마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이 묻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배식용 앞치마를 선생님이 했는데 깨끗한가를 과연 평가자가 봅니다. 근데 배식용 앞치마에 막 김치물이 묻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식용 앞치마 깨끗하게 착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식재료 세척, 절단, 이렇게 하기 위한, 요리를 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식재료의 세척이라든가 절단, 이런 것들은 요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식재료 관리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처리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요리를 하기 전에 요리를 하는 사람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칼이나 도마를 육류용인지 생선용인지 이게 조리 도구가 용도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재료를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처리된 이게 잘 손질된 그 식재료는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가서 신선하게 우리가 식재료를 보관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리 중에 우리가 전처리 작업이거나 이게 조리 중에 또는 조리된 후에 식품을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막 만지거나 또는 맛보기를 할 때, 네, 조리사가 맛보기를 할 때 간이 맞나? 물론 우리 아이들은 저염식으로 이렇게 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조리사가 맛보기를 할 때는 별도 숟가락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중이거나 조리된 후거나 어쨌든 손이 직접 식재료를 만진거나 음식물을 만지지 않고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예, 음식물을 막 손으로 만지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리의 맛이나 간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숟가락은 우리가 별도의 숟가락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식 과정에 우리가 급식, 간식 전후에 청결한 행주를 사용해서 식탁이나 책상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교실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급식을 먹게 됩니다. 간식을 먹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책상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막 놀이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가 또 점심을 먹을 때는 또 식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에서 점심을 먹을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을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용한 책상도 닦아야 되고 사용하기 전에 책상도 닦아야 되고 그래서 책상 같은 경우에는 식품용에 적합한 소독제가 있어요. 이렇게 분무기로 되어 있어서 그 식품용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설령 입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소독제를 사용해서 책상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닦아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급식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행주. 네, 행주는 꼭 삶아서 건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또 우리 배식할 때는 아이들의 개인별 식기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 관찰자가 교실에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점심을 먹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개별 식판이 있는지, 그리고 조리된 음식을 아이들의 개별 식판에 담아주는지, 뭐 이렇게. 또 개별 식판이 없이 개인 도시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개인 도시락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개인 도시락을 가져와서 꺼내놓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가져온 도시락 위에다가 조리된 음식을 담아주면 됩니다. 간식은 별도의 개별 간식 접시가 있어야 돼요. 어린이집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간식 접시까지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보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원해서는 도시락은 가지고 다니지만 간식 접시는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아이들 수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릇 하나에 다 담아서 그냥 한 명 한 명씩 그냥 포크를 찍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식기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식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배식을 할 때 위생적인 개별 배식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집게라든가 가위 같은 것들이 있죠. 또 국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집게로 잡아서 예를 들어 시금치에도 집게가 있어야 되고 멸치에도 지금 집게가 있어야 되고 두부에도 집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별도의 개별 집게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식판에 음식을 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국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활용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3에 이제 실내외 공간 시설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요것도 이제 관찰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면담도 있는데 요거는 보육실과 실내외 공간 시설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는 관찰로만 이루어집니다. 현관문에 개폐 장치가 있는지, 2층 이상의 창문에 창문 보호대가 있는지, 그다음에 가구 설비는 파손된 곳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에는 모서리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설비라든가 적재물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줘야 되고요.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관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의 놀잇감, 놀이기구, 위험한 물건 안전하게 관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유아의 놀잇감의 형태, 크기, 재질이 안전한가? 그 다음에 영유아들의 놀이기구, 고정식 놀이기구가 있고요. 뭐 미끄럼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볼풀장 이런 그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파손된 곳이 없어야 되고 녹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관찰로 보게 됩니다. 또 비상용 우리가 비상사태 시 저희가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상사태용 시설 설비를 상시 매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이거는 관찰도 하고 이제 면담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사태용 시설 설비라고 하면 경보시설이라든가 소화시설 그 다음에 대피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제대로 작동되어 있어야 돼요. 불이 들어와야 될 거는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비상시설이라든가 설비의 어떤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건 관찰하고 작동되는지는 눈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불이 들어와 있는지는 눈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소화기를 사용하는지 이거는 불이 안 났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담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자, 함께 살펴보기.
우리 대문 현관 개폐 장치 설치되어 있겠죠. 또 창문 하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2층. 예, 창문에는 우리가 창문 아이들이 왜냐하면 넘어가서 올라가서 예,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창문 보호대 설치되어 있겠죠. 책상, 의자, 놀이 자료장 이거 우리가 파손된 곳이 없어야 됩니다. 날카로운 그런 어떤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우리가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시 뭐 서류를 보거나 하지 않고 관찰로 본다는 거죠.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그런 설비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에어컨, 실외 에어컨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적재물 이렇게 목재더미라든가 또 파손된 가구라든가 아이들 뭐 책상, 의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건드렁건드렁하는 그래서 바깥에 쌓아놓는 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활동 공간과 분리돼야 된다라는 거. 잘못 건드려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는 그런 적재물이 있는 데는 아이들이 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설비, 지금 얘기했던 에어컨 실외기 바깥에 있어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제 보육실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보육실뿐만 아니라 예, 바깥 공간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그다음에 적재물이 쌓여져 있는 그래서 잘못해서 넘어져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예, 이런 어떤 공간은 아이들이 어떻게 분리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유아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덮어놓으면 열어보고 싶어요. 저게 뭐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또 위험 요소를 미리 알아차리거나 또 내가 안전하게 행동해서 피한다거나 이런 능력이 아이들이 충분히 갖춰 있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물리적 환경을 아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는 낮에 사고가 안 나야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정비하고 체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아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설령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사고가 적게 다치는 것이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일 중요한 건 예방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설비나 적재물은 아이들의 활동 공간과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놓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또 실내 공간의 모든 위험한 물건을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손이 닿는 위치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을 해야 된다라면 잠금 장치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쑥 열고 이게 무언가 열어서 또 어떤 아이들은 입에 갖다 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뭔가 뭐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손이 닿는 위치에 없어야 되지만 우리 어린이집 공간상 여기에밖에 놓을 수 없다라고 한 경우에는 잠금 장치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지금 어딜까요? 네, 우리 지금 식자재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 조리실, 주방, 예, 우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보일러실이라든가 우리 자료실 같은 것들 특히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성인들이 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또는 기타 성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장실, 교사실, 자료실,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아이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또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손이 닿는 위치에 잠금 장치를 해서 아이들이 잘못 눌러갖고 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이, 그래서 아이들이 열 수 없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또 원장실과 교사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의 보호 없이 아이들만 혼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조리실, 보일러실, 뭐 자료실, 그 다음에 도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층에 교실이 있어서 1층에서 2층으로 음식을 운반하는 그런 식자재 운반 승강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출입문이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가림막이라든가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 구조상 조리실과 아이들의 그 거실에 있는 활동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그냥 확 튀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림막을 설치하죠. 그래서 잠금장치를 해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영유아의 놀잇감과 활동자료 형태, 크기, 재질이 안전한지, 영유아가 사용하는 놀잇감, 활동자료 이런 것들 놀이기구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놀잇감이라든가 활동자료 이런 것들, 그래서 보관함 이런 것들이 파손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평가받기 전에, 물론 이거는 평가받기 위해서를 하고 평가를 안 받는다고 해서 점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 스님들이 점검하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또 평가를 받기 바로 전날에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혹시 잘못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영유아가 사용하는 놀잇감 활동 자료의 형태라든가 크기, 재료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틀 전에 예를 들면 어제 다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만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즉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손을 베지 않게끔, 다치지 않게끔 우리가 점검을 해서 붙여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붙여줘야 되겠죠. 자, 우리 영일세방 같은 경우에는 삼킬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놀잇감이나 활동자료 이런 것들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아가 삼킬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3.5cm 이하, 3.5cm 이하의 작은 크기의 물건, 놀잇감, 우리가 블럭, 구슬, 뭐 솜, 우리가 공, 아주 작은 공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영일세반은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크기의 자연물이 있죠. 콩, 뭐 팥, 뭐 은행, 도토리, 밤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 아이들이 직접 입에 넣어서 삼키다가 기도가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직경 3.5cm 이하의 자연물을, 콩이라든가 팥을, 또 지금 요즘에 뭐 아이들이 자연물을 많이 이제 관심을 보고 보여주기 위해서 뭐 도토리 이런 것들은 통 안에 집어넣는다거나 또 쉽게 열 수 없는 투명한 그런 용기에 담아서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콩 하나씩 주고 우리 어떻게 생겼나 보자라다 하면 아이들이 삼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아이들이 그 콩을 옮기는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젓갈로 콩을 옮겨서 이쪽 용기로 옮기는 그런 그 조작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그 콩을 코에도 넣고 귀에도 넣고 자기가 맛을 안다고 이 그릇 안에 있는 콩을 코에다 집어넣었던 그런 어떤 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마 아이들이 콩을 넣겠어? 콩을 귀에 넣겠어? 라고 하는데 제가 제가 당사자입니다. 우리 반 아이가 한 명이 콩을 코에다 넣어서 그 콩이 코에 들어가서 퉁퉁 불어가지고 아이가 엄청 아파했던,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갈 거거든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처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또 실내 놀이터, 놀이기구, 우리가 고정식, 또 볼풀장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파손된 곳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막 이래서 비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교실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바깥에 있는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 잘 보셔야 돼. 녹이 슬었거나 아니면은 이게 막 떨어지려고 막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상태로 놓여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파손이 된 곳이 없는지, 우리 교실 안에라면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또 교구장, 자료장 이런 것들이 파손되면 안 돼요. 뭐 빠지려고 하다거나 아니면 선반이 막 덜렁덜렁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놀이터에 있는 우리 미끄럼틀, 볼풀장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볼풀장 안이 엄청 더럽다는 거 아시죠? 혹시 어린이집에 볼풀장이 있다라면 그야말로 다 꺼내서 대청소해야 됩니다.
볼풀장에 아이들이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어린이집에 있는 뭐 놀잇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머리카락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어 먼지 어떤 경우에는 뭐 신발까지도 거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볼풀장에. 그래서 우리 볼풀장 관리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볼풀장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뭐냐면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맨날 바닥 다 꺼내서 바닥 닦아야 되죠. 아이들 영화 들고 들어오면 침 흘리죠. 오줌 싸죠. 막 이러다 보니까 볼풀장이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지금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최근에는. 자, 위험한 물건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우리가 보관해야 되고요. 위험한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손이 닿아서 열 수도 있고 눌러서 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금 장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 사용해서 아이들이 열지 않도록 제일 좋은 거는 손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위로 올려놔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어린이집에서 관리해서 유의해야 될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위험한 물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만져서 또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잇감, 놀이기구,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위험한 물건이에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실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미술과 관련된 놀이도구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성인용과의 송곳, 또 작업 시 자르거나 찌르는 용구로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또 접착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뭐 스프레이, 또 화장실에 있는 세제, 그리고 우리 약품 있어요. 아이들이 비상약품. 또 투약을 위해서 아이들이 가져온 약. 이거 선생님들이 관리 잘해야 되죠, 교실에서. 그래서 투약 상자에 별도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손이 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전기 제품. 우리 포토, 그리고 밥솥. 잘못하면 아이들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세 안에는 직경 3.5cm 이하의 작은 물건. 크기, 예, 작은 물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구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공, 이런 것도 있지만, 자연물,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일세 반에는, 낱개로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통 안에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투명한 통에 넣어서, 열지 않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는 눈으로만 그냥, 예, 우리가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면담으로 물어봅니다. 자, 우리 비상사태용 시설 설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경보시설, 소화시설, 대피시설 등의 비상시설이라든가 설비가 항상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네, 이거는 관찰도 하고 면담도 합니다. 예, 경보시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각 교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모든 그런 가스 누설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소화시설도 마찬가지죠. 각 층에 이거는 뭐 각 교실에는 없어도 돼. 우리 각 교실에는 우리가 투척용 소화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 층에는 있어야 돼. 분말용 우리가 소화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약제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압력이 정상 범위 우리가 얘기하면 초록색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예,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리해서 관리한 날짜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피 시설, 예, 우리가 화재가 냈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설은 우리가 모든 그 우리가 얘기한 피난할 수 있는 유도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상구청, 그래서 제대로 작동되어 있고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비상구는 잠그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평소 잠근다라고 할 경우에는 잠금 장치가 안에 있어서 선생님이 쉽게 열 수 있도록 해놔야 되죠. 비상구나 비상계단에는 적재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냥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막 적재물이 있거나 물건이 있다거나 뭐 짐이 있다거나 그래서 대피할 수 없게 막아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어보게 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물어볼 거예요. 우리 모든 보육교직원은 비상시설 설비 위치라든가 실제 사용법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은 시설 설비 위치나 그다음에 실제 사용 방법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소화기는요. 안전핀을 뽑고요. 그다음에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꽉 움켜쥐면 네, 분말이 분사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죠. 예, 투척용 소화기는 예, 불이 난 곳을 향해서 힘껏 던지면 됩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소화기는 예, 분말용 소화기를 각 층에다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교실에 투척용 소화기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면담으로 물어봅니다. 네, 각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나요? 네, 불이 켜져 있으면 당연히 뭐 관찰로도 확인이 되는 거지만 예, 설치된 모든 가스 누설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전원이 켜져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기나 화재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그 위험을 감지해서 경보음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났구나 어디선가, 그래서 빨리 우리가 대피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경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모든 교실에 우리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동이 되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전원이. 그래서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만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정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방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일반 예,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교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가스 누설 경보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 같은 경우에도 이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는 소리가 납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스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작동이 되어 있도록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네, 불이 켜져 있습니다라고 답을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면담으로 물어보겠죠. 각 층에 분말 소화기가 갖춰져 있나요? 그래서 모든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방약제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압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 장소와 가장 가까운 분말 소화기가 어디에 있나요? 이 빨간색을 질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저희 교실에는 이 투척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요. 복도와 원장님실에 분말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분말 소화기는 바로 나가시면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에 바로 교실 앞에 있는 원장님실에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어디 있는데 선생님들이 분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가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소방약제가 굳어지면 움직이질 않죠. 흔들었을 때 이 소방약제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분말이. 그래서 굳어지지 않게끔 이걸 확인해야 되고 압력 게이지가 초록색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면담으로 물어봅니다. 설치된 모든 비상구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하나요?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 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인가요? 네.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는 적재물이나 위험한 물건 등이 없이 비상구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그럼 네. 뭐 관찰하고 면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면담으로 물어보면 비상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이 비상구는 어떻게 여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비상구는요 복도 맨 끝에 있습니다. 비상시에 손잡이를 이렇게 당기면 저희는 문이 열립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요 원으로 된 버튼을 누르면 열립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4 영유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우리 일과 중에 우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수인계, 아이들을 인계 과정에서 어린이집 지침에 따라서 출석과 귀가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를 항상 우리가 상황을 주시하는지, 장소가 바뀔 때마다 아이들을 확인하는지,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 특히 우리 아이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바깥 놀이하고 교실에 들어왔을 때 또 봐야 되겠죠. 또 선생님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해야 되겠죠. 또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선생님들이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이것도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지죠. 다친 아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비상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과 업무를 잘 알고 실행하는지, 또 모든 영유아는 비상시에 피난 대피를 도울 보육교직원이 지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도 하지만 면담으로 물어봅니다. 등하원 차량 운행할 때 우리 안전 요건을 갖추어서 관리하는지 이거는 관찰로 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차량에 운전자 외에 다른 성인이 동승하는지, 차량에 동승한 이 성인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그리고 운전자와 차량에 함께탄 성인이 마지막에 모든 영유아가 차에가 내리면 전좌석을 확인하고 다 내렸는지, 하차 확인 장치 확인 버튼을 누르는지, 네, 이런 것들을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에는 영유아 인계과정과 그다음에 일과중에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안전지도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영유아 학대 예방과 관련돼서는 선생님들이 안전지침이라든가 또 학대 의심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건 답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관찰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면담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면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일과 중에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우리가 차량 운행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어린이집 지침에 따라서 출석과 귀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원 차량 운행 시에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네, 선생님은 보호자가 영유아를 혼자 하원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또 영유아가 혼자 등하원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저희 어린이집은 네, 이렇게 인계 과정에 대한 어린이집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인계 과정에 대한 기가 동의서가 있고요. 기가 동의서에 있는 그 영유아의 인계 과정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귀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 과정에 대한 이 규정에는 등하원하는 절차, 그리고 방법, 그다음에 귀가 시에 인계받을 보호자 이름,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연락처, 그리고 사인, 이런 것들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계 지침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 아이들은 귀가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에 만약에 차량 운행을 하거나 이럴 때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잠시 대기하고 보호자와 연락을 취합니다. 지정된 장소의 지정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를 다시 원으로 데려와서 보호자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차량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도 전화해야지 알려줘야지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항상 내리는 장소에 갔는데 늘 이 아이를 데리러 나오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또는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연락을 취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연락을 취해보고 만약에 지금 바로 나올 수 없다거나 또는 전화 연락이 안 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원으로 와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예, 보호자가 요청하더라도 저희는 아이를 혼자 하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 혼자서 하원을 시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또 혼자 아이가 등하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라고 대파해야죠. 자, 만약에 가정어린이집이 1층이에요. 아이가 2층에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올려보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우리 인계를 한다라는 거는 아이의 손을 보호자의 손에 안전하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라 계단 뭐 몇 개인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꼭 보호자, 인계를 인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딱 아이를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영유아 인계 과정에 대한 어린이집 지침에 따라서 출석과 귀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에 관련된 질문 또 있어요. 자, 오늘 등원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나요? 사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저희 지금 오늘 등원하지 않은 아이가 한 명인데요. 알아보니까 감기가 걸려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또는 지금 뭐 한 명인데 또는 두 명인데 뭐 여행을 갔고요. 또 집안 행사가 있어서 오늘 등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또 등원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나요? 라고 물어보죠. 등원하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오전 중에 집에 연락을 취해서 부모와 연락을 취해서
합격 사유를 우리가 결석을 왜 했는지 그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별도의 연락 없이 결석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요? 물어봐요. 예, 연락 없이 차를 타기로 한 장소에 탑승하지 않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네, 부모님께 전화해서 탑승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를 남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린이집에 와서 계속 연락을 시도해서 부모와 상담하고 등하원 일지에 기록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면담입니다. 선생님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있나요? 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선생님은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네, 112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알고 있고요. 저희 원은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 의무 등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지침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범죄 처벌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교육을 통해서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자, 또 일가족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면담으로 물어봅니다.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났거나 또는 무단결석을 하거나 이유 없이 또 명확한 사유 없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그만둔다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또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이 있나요? 근데 이거는 원장님한테도 물어보고 교사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네, 학대 의심이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되면요. 먼저 의심스러운 상처나 멍, 그다음에 무단결석 등의 관찰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해서 필요시에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보호자 이야기를 하고 설명이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학대 의심이 계속되거나 신체적 상처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학대가 의심된다면 교사가 직접 아이를 상담하기보다는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또는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경험이 있다라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이렇게 해서 112에 신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그때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면담으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실행하나요? 라는 그런 그 질문이겠죠. 이거를 빨간색 질문이 아마 더 가까운 질문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갑자기 열이 날 때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은 전화나 문자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해열제를 먹여도 되나요? 네, 선생님은 영유아가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라고 질문하죠. 네, 아픈 아이가 발생하면요, 원장님께 먼저 보고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또 원장님실에서 보살핌을 받게 하거나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알립니다. 보호자와 유선 연락을 한 후에 동의를 얻어서 해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처치를 한 후에는 스마트 알림장, 대화 수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투약 보고를 합니다. 다쳤을 경우에는 부상 정도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휴식 공간에서 원장님이나 또 큰 어린이집 100명 넘는 데는 양호교사가 있죠. 예, 보살피도록 우리가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살피며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119에 구조를 요청해서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아이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면담으로 물어봅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선생님은 우리가 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분장된 업무 중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원장님은 네, 저는 총괄적 책임을 가지고 전체 상황을 총괄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신속히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이제 선생님들은 선생님마다 우리가
역할 분담이 다르니까 업무 분장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재 발생 시 저는 비상문을 개방하고 원화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구급 약품을 관리해서 간단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화재 발생 사실을 소방서와 관리실 등 관련 부서에 즉시 알립니다. 119에 전화해서 화재 발생 위치라든가 상황, 대피 인원 등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네, 저는 영유아 교직원의 대피 인원을 점검해서 누락 인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피 완료한 후에는 각 반의 인원을 신속히 확인해서 대피 상황을 점검하고 만약 누락된 인원이 있다라면 즉시 알립니다. 네, 저는 주임교사로 비상벨을 누르고 환자 발생 시 지정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라고 해서 비상시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영역부터 6영역까지 평가 지표별로 함께 생각해 보기, 함께 살펴보기와 아울러서 면담에 대한 답변 예시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영역 보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에서는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고요. 함께 살펴보기 지금 6영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찰하고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담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면담할 때 이렇게 답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을 할 때는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꼭 필요한 이 키워드만 들어가면 됩니다. 달달달달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평가라는 거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딪혀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즐길 수까지는 없지만 우리 선생님과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하시면서 좀 더 점검을 꼼꼼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제는 우리가 평가 완료 평가 중 이렇게 되니까 A, B, C, D 이런 거 아닙니다. 너무 평가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받아야 될 시점이 되면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부딪혀서 그래 뭐 하지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개정된 우리 평가 지표에는 그래도 서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자료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언제나 항상 늘 응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현장에서 아이들 많이 사랑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